안녕하세요. 열정왕입니다. 찾아가는 스튜디오, 오늘은 싱글벙글 교육센터에 왔는데요. 네, 마을로 향하는 약사들, 어떤 이야기가 진행될지 궁금하시죠?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을로 향하는 약사들 늘품가치의 대표 박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행사를 하는 건가요? 오늘은 늘품가치의 사업 설명회이자 작년에 진행했던 찾아가는 복약상담소의 성과 공유회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했던 사업을 간단하게만 좀 소개해 주실래요? 작년에 늘품가치라는 조직을 처음 만들고 찾아가는 복약상담소라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을 하였는데요. 말 그대로 지역 주민들이 사는 곳, 모여있는 곳 곳곳으로 찾아가는 복약상담소였습니다. 그래서 주민 총 105명을 만나고 약사들이 11명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었고요. 주민 한 명당 30분 이상 약사와의 상담 시간을 개최해서 과연 주민들이 집에서 또 아니면 직장에서 이런 지역에서 약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고 또 약사에게 어떠한 질문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딱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이런 게 있나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은 관악구 장애인복지관에서 만나 뵀던 분인데요. 성인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분은 약을 타고 진료를 받고 약을 먹는 그 모든 과정을 본인이 스스로 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항상 병원에 가도 충분하게 설명을 듣지 못하고 약에도 부작용이 많다 보니까 내가 과연 보호자로서 잘하고 있나? 이런 것이 불안해서 저희 상담에 참여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의료와 그 양료가 비어있는 부분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고 이렇게 찾아가는 복약상담소가 약국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겠구나. 조금 더 한 분에게 집중해서 그 맞춤형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늘품가치가 갖고 있는 장점이겠구나를 찾는 그런 상담을 저는 지금 12년째 관악구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이기도 합니다. 관악구 신림동에 늘품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기존의 약국에서 하지 못하던 것들을 이제 약국 밖으로 나가서 지역 속에서 하려는 이런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찾아가는 복약상담소도 그 한 사례이고요. 찾아가는 약물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1:1 상담, 그리고 약물 이용이나 폐기에 관한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 복약상담소를 하면서 사실 관악구의 많은 단체들 그리고 많은 시설들에서 늘품가치의 약사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사업을 규모 있게 또 성과를 많이 만들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약국 속에 있는 약사가 아닌 약국 밖에서 지역 주민을 만나야 하는 약사가 필요한 자리에 늘품가치를 보다 쉽게 그리고 편하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또 우리 관악 주민들을 위해서 또 팁 같은 거 하나 주실 게 있나요? 상담하면서 사실 제일 많이 이거 몰랐다 하셨던 거는 약의 사용 기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후시딘, 마데카솔 같이 상처 연고 같은 경우 집에서 아주 오래 두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연고들은 개봉을 하고 나면 그 순간부터 산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봉 후 6개월 정도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버렸다가 또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약을 버릴 때는 일반 쓰레기통이 아니라 폐의약품 수거함으로 버리셔야 환경을 지킬 수 있습니다. 폐의약품 수거함은 동 주민센터마다 빨간색 통으로 제작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막 몇 년씩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안약에는 그 유통기한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병원에서 만약에 배가 아파서 약을 먹었는데 5일치를 탔는데 한 3일 만에 나와서 의사는 아니지만 3일 만에 끊고 이틀치 약을 집에 뒀다가 다음에 배가 아플 때 그 약을 먹기도 하거든요. 네. 그거는 아닌 거죠? 정확하게 사용한다면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알약 같은 경우도 그
비닐 포장이 되어 있다고 해도 진공은 아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이상 보관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고요. 그 안에는 내가 같은 증상일 때는 다시 복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약 모양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착각을 하고 다른 약을 먹는 사고가 꽤 많아요. 그래서 약을 보관하게 되는 경우에는 약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 약 봉투라든지 아니면 효능이 써여 있는 약 상자 같은 것과 함께 꼭 보관을 하셨다가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까지 본격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동안 총 105명의 관악구 주민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상담약사 11명과 활동약대생 17명이 함께 했고요. 전체 소요 예산은 약 1천만 원이었습니다. 활동 기록을 함께 볼까요? 이게 첫 번째 장이고 두 번째 장도 또 있는데 보시면 되게 복잡하죠. 장소도 다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활동 인원도 다르고 실제로 12번의 회기를 진행하는 동안 저희가 함께 협력했던 기관은 9개소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던가 청년들을 위한 시설 그리고 공동주거시설 등 굉장히 다양한 것들과 협력을 진행했었는데요. 대상 또한 기존의 약물이용 사업의 경우에는 어르신 혹은 중장년분들을 대상으로 국한되었다고 하면 저희는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청년 그리고 아동 가정 등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특히 장애인과 돌봄종사자분들을 만날 기회도 있었는데요. 이건 뒤에 사례 파트에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105명의 주민을 만나는 동안 똑같은 고민을 안고 계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히 저희가 사업 시작 전에 주민분들은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겠지, 약사를 만나는 이런 걸 물어보고 싶었을 거야 라고 예측했던 것들이 보기 좋게 빗나가는 경험들을 12번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됐고 저희가 무엇을 확인했는지는 뒷부분의 분석 결과와 사례 발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을 이 분석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결론은 이제 참가하는 그룹 특성에 맞는 전략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층, 노년층, 장애인은 이제 각자 복용하고 있는 약물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복약 상담에서 기대하는 바가 우선 다른 점 확인했습니다. 청년층은 말씀드렸다시피 건강기능식품을 대체로 복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뽑아낼 수 있는 이야기는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뭘 먹기보다는 나는 더 건강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추가로 얻을 수 있는 건강에 대한 이익을 다음은 직업에서의 불안.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을 털어놓을 친구가 없다. 지금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오신 분이어서 주변에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고립감으로 인한 우울과 스트레스였고, 사실 이 7종의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몇 가지 더 가지고 있는 일반 의약품은 모두 이 고립감, 우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약들이었습니다. 수면에 좋은 거, 아니면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는 성분, 두통에 먹는 약, 위 복통이 생겼을 때 먹는 약들이었습니다. 이분을 상담하면서 사실 건강이 그 의약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신에 약이라는 것, 그리고 영양제라는 것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고 재밌어 하는 부분이기에 대화의 물꼬를 트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했던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